7월 6일 엊그제죠. 토요일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 바쿠라는 도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열렸고 오후 한 3시 한 40여 분경에 한국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무성서원이 포함이 돼서 이제 이 무성서원은 우리들만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칠보와 정읍 그리고 전라북도만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온 세계인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할, 또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매달 풍류와 도를 논하다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난히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고 난 이후 오늘 엊그제 이어서 더 열기가 뜨겁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오신 내빈들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장님이신 최낙삼 의장님 오셨습니다. 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원님 오셨습니다. 조상중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상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남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기시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시장님이셨던 강광 시장님 부부가 함께 오셨습니다. 정읍향교에서 최기우 사무국장님과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읍향교에 오신 분들 함께 해주시죠. 호남중학교 박상열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정읍 남초등학교 김경훈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전주에서 오신 가곡문화재 선생님 이선 선생님과 호남 가곡악연구회 회원님들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장 김순석 원장 오셨습니다. 칠보농협 권혁빈 조합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칠보 기초생활 거점사업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경현 위원장 모셨습니다. 우선 이렇게 바쁘시고 어려우신데 참석해 주신 의장님, 최낙삼 의장님 말씀 좀 듣고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읍시의회 의장 최낙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사중이라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에게 의장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가 앞으로 나날이 발전되길 우리 모두 함께 기원하면서 이번에 9개 서원이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우리가 등재가 됐는데 유일하니 우리 칠선 의원이신 김승범 의원님께서 한 분이 의원님 한 분이 다녀오셨어요. 이분이 직접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역구도 여기입니다. 잠깐 좀 서주시죠. 여러분 이분 보고 앞으로 여기 무궁무궁 발전시키라고 격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풍류와 도를 논하다는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중간에 음악과 함께하는 일종의 토크쇼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실 분은 전북대학교 중문과 김병기 교수님이신데 세계서예 비엔날레,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하신 김병기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김병기입니다. 밤에 이렇게 또 여기서 강의를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됩니다.
방금 그 나눠드린 책 있죠.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책은 제가 남아있길래 그냥 가지고 왔던 겁니다. 예전에 우리 서해 비엔날레 할 때 전주 한옥마을에 그 현판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 오신 분들한테 그냥 전주 한옥마을 다니실 때 이런 현판들이 있다는 거 구경하시라고 그 나눠드렸던 것이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좀 그러네요. 지난달에 여기 와서 강의를 하셨던 이태영 교수님이 바로 전북대학교 제 옆방에 계십니다. 그 이태영 선생님은 세계문화유산일 때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세계문화유산일 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으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풍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풍류, 그야말로 바람의 흐름이죠. 이제 풍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동양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람이라는 것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바람, 냄새도 없지요, 색깔도 없지요, 모양도 없지요, 만져볼 수도 없지요, 볼 수도 없지요. 그런데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람의 힘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때에도 옆에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옆에 얼짱얼짱 했어요. 또 어떤 남자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내 주변을 좀 맴도는 것 같았어요. 맴도는 것 같았는데 몇 달 지나고 봤더니 내가 그 사람을 닮아 있는 거예요. 바람처럼 변해가지고. 그게 바로 풍류입니다. 풍류. 그렇게 바람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서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다가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풍교라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교육. 사람이 살아가면 사실은 그런 바람처럼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도 뜨거운 사랑을 하자. 뜨거운 사랑 이런데 가슴이 뜨거운 사랑. 이거는 바람이 아닙니다. 등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랑이 바로 바람의 사랑입니다. 항상 따뜻하게 바람을 안아줘가지고 등이 따뜻할 수 있도록 등이 시리지 않도록 따뜻한 바람으로 감싸주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다. 가슴이 뜨거운 사랑은 조금 딱 깨져요. 등이 따뜻하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 바람의 의미를 갖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오늘 시작하는 강의는 서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무성서원 써졌습니다. 그리고 옆에가 사액이라고 써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 글씨가 있어요. 문예시습 시서예약 뭐 써졌는데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이 됐고 절에 가보면 정말 그렇게 맛있는 그 문화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읽을 줄을 몰라요. 하나도 읽을 줄을 몰라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1945년 한국에 들어올 때 상해에서 비행기를 탈 때 글씨를 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쓰셨냐면 불변응만변이라고 썼어요. 불변, 변하지 않는 것. 부응할 응자, 대응한단 말 아시죠? 그 다음에 만변. 불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만변은 수없이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변응 만변은 무슨 뜻이겠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만 번도 더 변하는 것에 대응하자 그 얘기입니다. 1945년 광복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동창이었습니까? 미군이 들어오고 소련이 들어오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삼팔선이 생기고 그 동탕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일 하나하나를 챙겨가지고 그것에 대응을 하면 아무 짓도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대응을 하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만변하는 그 세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 불변으로 만변에 대응하자.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그거 뭐겠어요?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민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니까 그 혈통이니까, 혈연이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만변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대응을 했더라면 지금 휴전선이 안 생겨도 되죠. 지금 이렇게 난리 속에서 미국이 북한을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이런 싸움을 안 해도 되죠. 근데 그것을 그때 못했기 때문에 만변하는 그 세태에 대해서 불변하는 진리로 그것을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변응 만변이라는 이 말을 이 작품을 백범 김구 선생의 이 작품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상해 임시정부를 갔더니 그 아트샵에 복사본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작품이 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관계자도 아무도 몰라요. 한국에 와서 문화재청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찾아봤더니 독립지원관의 창고 속에 그냥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백범 선생이 쓴 불변형 만든이라는 이 작품이 피카소가 그렸다는 게르니카라는 작품 아시지 않습니까? 예? 스페인이 내전을 했을 때 독일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내전을 진압하기 위해서 독일군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했을 때 게르니카 마을, 피카소 고향 마을이 막 초토화가 되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이 피카소가 그렸다는 그 피페이지는 그 폭격당하는 자기 고향 마을 죽어가는 사람들 이걸 생각하면 그렸다는 게르니카라는 작품은 세계 최고의 명작이 돼가지고 스페인에 가면은 피카소 미술관 전면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하루에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다녀갈 거예요. 그 값은 가격도 치지도 못합니다. 그 피카소 작품 얼마인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백범 선생이 쓰신 그 구절이 불변형 만번이라는 그 구절이 피카소 그 그림보다도 훨씬 깊이도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도 있고 그런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이 그 작품을 읽을 줄을 모른다. 있어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문화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문화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BTS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때 비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싸이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싸이가 세계를 휩쓸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징기스칸, 하나는 싸이. 말을 가지고. 그랬는데 싸이가 말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게 불과 몇 년이에요. 3년 지냈지 않습니까? 강남 스타일 하는 거 3년 지냈지 않습니까? 지금 싸이 알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다고. 한류가 엄청나게 우리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류는 유행일 뿐입니다. 문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1988년도에 우리 올림픽 할 무렵에 우리나라에 불었던 바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에요? 홍콩 영화 바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윤발. 이게 동방불패. 동방불패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동방불패. 동네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 그런 걸 알으셔야지. 동네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 이게 동방불패. 죄송합니다. 그 방위 출신 또 그러신데. 그 이 주윤발이 린칭이샤 하면 그 누굽니까? 왕조연이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근데 지금 사라지고 없잖아요. 저는 우리의 한류가 생명이 아주 길어가지고 BTS 힘이 앞으로 10년, 20년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는 유행이에요. 한번 바뀌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문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는 끝까지 이어갈 우리의 자산이다 그 말입니다. 그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내야 진정한 문화국가가 되는 것이지 요 한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류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한류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좀 더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성서원 얘기합니다. 최치원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 도산서원에 가면은 병산서원에 가면은 퇴계 선생님, 저 강계도 쪽에 가면 율곡 선생님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산 정다산 선생님이 저서 가면 500건이 된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인텔리겐처라는 대학 교수를 보고도 지 전공이 한문이나 국문학조가 아니다 간다면 대학 교수한테 당신 목민심서 원문으로 단 한 줄이라도 읽어봤어? 이순신 장군이 피눈물로 써놓은 그 난중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난중일기 읽어보세요.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 난중일기를 써놓은 전쟁터에 써놓은 걸 보면은 그런 피눈물로 써놓은 난중일기를 이순신 장군 숨결을 느끼면서 단 한 줄이라도 이순신 장군이 쓴 그대로 읽어봤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교수라 하더라도 지식분자라 하는 사람들한테 읽어봤냐고 물어봤을 때 과연 나 읽어봤습니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 몇 명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다 그 말이죠. 우리의 문화라고 하면서 자랑은 무지개 하는데 그거를 하나도 읽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문자를 잊지 못하는 민족. 그건 문맹입니다. 문맹. 우리는 지금 대단한 문화국가라고 문명이라고 희미한 착각 속에 발가오는 저 창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문화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역사를 우리 조상들이 기록해놓은 그대로 단 한 줄도 읽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문화를 단 한 줄도 읽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광복 이후에 겨우 번역해놓은 거 그걸 대강 보면서 그걸 가지고 공부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원래의 모습을 모르니까 일본한테 항상 당하지요. 일본이 역사 왜곡을 했다고 그러는데 국민들한테 일본 역사 왜곡을 했다는 뭘 왜곡했대요? 라고 물어보면은 독도 얘기밖에 못해요. 위안부 얘기밖에 못해요.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저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역사 왜곡을 하나도 몰라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무성서원 정말 우리 국민들 중에 몇 사람이 알을까요? 한국의 판소리가 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판소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판소리를 부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지금. 다른 유행가 노래를 불러도. 그러면서 우리 판소리를 일부 어떤 사람들은 판소리는 발성법이 아니고 그게 무슨 촌스럽게 발성법이냐 이게 고함치는 거지. 예? 아이고 어쩌리라고 소리 지르는 게 고함치는 거지 그게 무슨 그 발성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풍류에 가는 것입니다. 풍류는 바람이에요. 그 나라에서 불어나는 바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바람을 타게 돼 있어요. 강아지 새끼도 다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에? 영국 개 보세요. 포인트 사냥개 전복 있는 거 마치 영국 그 신사들 탁 쫄바지 입고 자켓 입고 스틱 들고 꽁충꽁충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포인트 개를 보면. 에? 셰파드 보세요. 독일 철학자 모직 것도 탁 입고 앉은 독일 철학자 재밌잖아요. 에? 우리나라 진돗개 봐보세요. 영락없는 손흥민이나 박지성이 같이 있잖아요. 야무지게 생긴. 네. 일본 강아지 보세요. 발발이 하여고 다니는. 네. 초랭이 방정 떠는. 네. 어떻게 똑같잖아요. 이 자연 풍토와 바람에 이게 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두성 발성을 해요. 두성 발성. 그거 끌어올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 말을 그렇게 해요. 네. 굿모닝. 만났을 때 굿모닝 그러지. 굿모닝 그러잖아요. 네? 내일 만나서 뭐라 그래? See you again 그러잖아요. See you again. See you again. 번역 한번 해보세요. 네? 네. See you again은 한국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 두고 보자. 그 다음에 nice meet you. 그걸 한국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그걸? 나이스 미트는 너 잘 만났다. 그런데 굿모닝, see you again, 나이스 미트 다 고개를 올리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연수를 1년씩 공부하고 온 애들이 말은 못하고 누가 갑자기 그 영어를 만나면 말은 못하니까 어깨만 이짓만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말하는 자세가 그런 거예요. 자세가. 그러다 보니까 굿모닝 하다 보니까 두성 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 어떻게 해요?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세요는 요즘에 하는 인사예요. 이제 늦었습니까? 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특히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가 왜 전라도인지 아세요? 전주하고 나주하고 합쳐서 그렇게 얘기하면 자유당 때 얘기해요. 전라도 전국적으로 가장 경제 자립도가 낮아가지고서 낮아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어갖고 다 같이 빨가벗고 사는 동네 전라도.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전라도. 네. 전라남도는 그래도 남자들만 벗으면 된대요. 전라남도니까.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라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제 학생 하나 교수님 그럼 저희 학교 이름은 올 루드 하이스쿨이겠네요. 이런 놈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발성이 말하고 똑같이 굿모닝 이렇게 두성 발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아침에 만날 때 인사를 어떻게 해? 어디가 그래요.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나이 또래 되는 사람마다 아침에 만나면은 그 사람 어디가 뭘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그래요.
그러면 어디가 그랬으면 그거 듣고서 대답을 어디 간다 말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러고 가요. 원 세상에 이런 인사를 하는 나라가 참 없어요. 어디가 이렇게. 자, 그런데 영어는 굿모닝 이렇게 하지만 우리 발음은 어디가 쭉 밀어친단 말이에요. 어디가 쑥대머리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경이 있어요. 쑥대머리 귀신 형이용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쉬고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자기 풍토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전부 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통으로 이어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 시대에 되살릴 수 있어야 그게 미래지향적인 문화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특히 서예. 한옥마을에 가면은 정말 여기 이제 제가 이 책을 일부러 갖고 갔는데요. 남아서 가지고 갔어요. 예. 좀 쓰고 많이 쓰고 남아가지고. 제가 그 비엔날레 총감독을 하면서 전시장에 오신 분들한테 빈손으로 그냥 가게 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오셨으니까 선물로 하나 드리자 해갖고 갑자기 한옥마을 농부할 겸 이 책을 정말 일주일 만에 만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사진 찍어다가 다 해설을 해가지고 이게 누가 썼고 오는 것을 정말 일주일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오자가 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정말 많은 공부가 될 거예요. 근데 한옥마을에 와가지고 그냥 보고 가면서 이 집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알고 가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특히 여기 지자체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신데요. 지자체 장분들이 이제 건물 하나 멋있게 지어요. 짓고 나면은 이제 저는 서예 가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몰라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서예 가니까 저한테 이제 이런 현판을 써달라고 그래. 이렇게 뭐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써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쓸까요? 그럼 예를 들자면 전주 한옥마을 선비문화체험관 이렇게 써달래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건물의 용도에 대한 설명이지 건물 이름이 아닙니다. 경복궁 거기도 그냥 궁 임금이 사는 집 그렇게 써버리셔야지 경복궁이라고 왜 써요? 그게 도남문, 광화문, 교태전 다 이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듯이 고귀하게 이름을 지어주고 집에다가 집을 멋있게 지었으면 이름을 지어주고 한옥 뭐 선비생활 체험관 이것은 요즘에 멋있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런 거 스트레인데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깨끗이 해서 이것은 이러이런 용도로 지은 집입니다.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집 이름 자체를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건 이 집에 대한 설명이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이름이 있고 집도 이름이 있고 이름 하나를 보다 보면 거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름 속에 그 사람의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 이름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런 거랑 가지고 왔고 뭐 어찌 저거 하려고 딴소리만 하고 있대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빨리 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을 하실 겁니다. 중국 여행을 하시면 넘겨주시라니까. 빨리 넘겨주세요. 빨리 넘겨주세요. 중국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저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조그맣게 붙어 있는 갈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세계 11개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저쪽 루마니아, 폴란드, 싱가포르, 헝가리, 스페인, 영국 쭉에 돌아다니면서 이 서예에 관한 특강.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자학원, 공자학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중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붓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많이 있잖아요. 우석대학에 공자학당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0개 이내로 시작했던 이 중국 문화를 전달하는 그 공자학원이 지금 전 세계에 1200개 가까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 1200개 가까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자기네들 문화가 좋다는 얘기만 하면 좋은데 이걸 정말 알으셔야 해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문화를 가르치고 외국 사람한테 중국 문화를 전파를 한 다음에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쁜 사람들이. 한국은 중국 문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문화 알고 나면 한국은 가볼 필요 없다. 자금성 구경하면은 경복궁 볼 필요 없고 중국서에 알고 나면 한국서에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싫어요, 싫어. 진짜. 예, 예. 그래도 이제 BTS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니까 참 고마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에 관한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국의 전통 문화는 중국의 아류에 불과하다. 중국에 다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건 중국으로부터 받기는 받았으나 우리가 이룬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중국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특히 서예 같은 경우는 한자로 갖고 쓰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서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기가 막힌데 그거를 이야기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한자의 세계 문자와 영어나 스페인어보다도 훨씬 이제 한자가 더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글만 쓰면 애국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한자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역사고 문화고 전통문화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한글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조선 왕조씨도 읽을 줄도 모르고 정약용이가 누군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대의 문명만 뜨고 있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한자를 전 세계 문자로 내가해서 영어를 제치고 이제 전 세계 문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유럽 여행 가보세요. 지하철역이고 어디고 이 저기 뭐입니까? 이거 티켓 파는 데고 이거 그 뭐입니까? 여기에 전부 다 중국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국어 한자만 하면 전 세계 영어 아는 것보다 더 편하게 돼 있어요. 예.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거꾸로 지금 한자를 내버려야 할 문자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웃기는 거죠. 예. 그리고 한자를 쓰면 무슨 뭐 사대주의냐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면서 특별히 따로 PPT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다 해가지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다 다시는 거죠. 보세요. 저걸 보면은 이쪽에 요즘이니까 이제 이런 땅들도 지하자원 때문에 다 쓸모 있는 땅이 됐지만 정말 옛날 역사가 있을 때는 이게 중국이라고 이건 뭐 불모지예요. 불모지. 이게 중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만큼 했어요. 살 수 있는 땅으로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가 더 힘이 셀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절대 중국한테 기죽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 중국 사람들이 두 다음 빨리 갑시다. 네, 중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만리장성. 네. 만리장성을 다 세계 최고의 뭐 그 큰 건축물이고 이 얘기를 막 해요. 중국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여러분들도 만리장성 많이 올라가 보셨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만리장성에서 이 얘기를 하거든 딱 이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그걸 왜 쌓았는데? 왜 쌓았는데? 6,000km나 되는 만리장성을 너네들이 그니까 너네 그 만리장성 위대한 건축인 거 나도 인정하겠다. 그 6,000km나 되는 그 길이가 긴 그 성을 쌓느라고 수십만 명이 죽고 한 그런 성을 몇백 년에 걸쳐서 왜 쌓았는데?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걔들은 답을 못해요. 그냥 만리장성 훌륭하다만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힘을 들여가면서 만리장성 쌓은 이유는 뭐겠어요? 만리장성 북쪽에 중국 사람들이 만리장성이나 쌓지 않으면 도저히 불안해서 견디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센 세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왜 쌓았겠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막 우리였다. 그게 바로 우리였다. 너네들이 지금 후진국이라고 욕하고 있는 몽고, 고구려, 옛날 오랑캐라고 했던 선비족, 이 북방, 이게 바로 우리였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리장성에 대해서 답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네. 시간 없으니까 다 넘기겠습니다. 계속 가세요. 계속. 네. 그다음 거기만 보세요. 앞에 거. 그리고 아까 싸이 있잖아요. 말탕. 원나라 때 고려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징기스칸이 이 지역을 다 휩쓸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 쓸어. 휩쓸었는데 휩쓸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점령 지역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왕들을 몰아내고 누가 왕을 했어요? 몽고족이 가서 왕을 했어요. 다 몰아내고.
그다음 왕통을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국호를 다 바꿨어요. 다 바꿨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왕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국호를 그대로 유지한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고려. 단 그 이전에 인종, 고종 이렇게 부르는 한경 다쳐서 충렬왕, 충선왕 이렇게 부르긴 했지만 고려라는 국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려 왕을 그대로 이어간 것은 고려라는 나라밖에 없어요. 이 넓은 지역에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몽고하고 고려. 이 생명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몽고의 이 엄청난 이 정벌에서도 우리만 그걸 유지하고 있는, 유교를 해서 그랬던 유교였어요. 유교. 뭘 했든 끝까지 살아남은 이 생명력은 대단하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중국한테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넘겨보십시오. 계속 가세요. 저런 문화유산들 저 세계적인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데 다. 근데 이제 나쁜 놈들이 일본 놈들이 저걸 와가지고 차려가면서 우리의 그 찬란했던 문화를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의 머리를 바꿔놨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센 나라였고 엄청나게 큰 나라였고 엄청나게 힘 있는 나라였고 그런 나라인데 너네 나라는 한반도에 있던 조그마한 나라, 구석에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길을 줄여놨다. 그래서 너희 나라는 우리 같은 큰 나라에 도움을 안 받고서는 살 수 없는 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식을 아주 비굴하게 줄여놨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8월 15일 날이 날짜는 하루예요. 근데 쓰는 말은 세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독립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광복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해방됐다고 그러고. 이거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말이 세 개로 나눠지니까 가치관이 세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말은 바로 가치관이니까요. 크리스마스가 와요? 이해가 가냐고요? 이해가 가야 크리스마스도 오고 새해도 다가오고 그럽니다. 예. 아직도 안 웃으시네. 근데 말이 그 세계가 다 달라요. 독립이란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립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맞이하는 독립이라고 쓰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 역사는 모두가 다 예수고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사람들은 조선시대를 다 전해 나라들이 통치했다고 생각을, 속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충남 아산에 한번 가보세요. 아산에 가면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신도비도 있고 묘비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묘비 앞에 뭐라고 써진지 아십니까? 유명 조선국 수군 통제사 충무공 이순신 어쩌고 저쩌고 나가요. 앞에가 유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또 유명하신 분이라고 앞에다 유명이라 했는가 보다 라고 썼는데 있을 유자하고 밝을 명자입니다. 밝을 명자는 명나라라는 뜻이에요. 나라 이름 앞에다가는 유자를 습관적으로 붙이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 조선국이라는 얘기는 명나라라는 황제국 안에 속해 있는 조선국의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기도 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묘 비석뿐만이 아니에요. 우암 송시를 쓴 데부터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금년 8월 달에 여러분들 조상님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당상관 뭐 5품 이상 하신 분들 묘비 한번 한 200년 전에 세워진 비석이 있으면 가서 보세요. 전부 다 유명 조선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빌미로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이 얘기를 해요. 너네들이 속국이었으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썼지 않느냐.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시간이 가니까. 어쨌든 그거는 그 속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자꾸 지금 우리를 속국이라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중국의 요즘에 네티즌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봐보세요. 정말 우리나라 한자를 모르니까 네티즌들 올려놓은 글을 하나도 못 읽잖아요. 읽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고구려도 주례나라고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사동 가보세요. 인사동에 가면은 서예 연구 파는 집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은 서예를 배우기 위해서 쓰는 필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예를 옛날 유명한 사람들은 글씨 비석을 탁권해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거. 근데 고구려 광개토대왕비가 굉장히 유명해요. 글씨가 좋아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비를 탁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가 수출해서 팔아요. 근데 그 표지가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중국 진나라 호태왕비. 고구려 호태왕비가 아니라 진 호태왕비. 그렇게 써있어요. 그 책이 공공연회에 출판돼서 우리나라 팔리고 있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지 않고 또 사다가 잘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보원 사이트에 한번 말을 해봤어요. 어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문화부 공무원한테 아니 이런 거는 좀 정부 차원에서 조금 뭐 나와서 가지고 규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말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아 교수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괜히 중국 비건 들어가지고 중국 사람들 마늘 안 팔고 뗀집 안 팔으면 우리나라 농산물 파동나고 난리 납니다. 제가 약간 희화시켜서 과장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극복하지 않느라 언젠가 또 당합니다. 또 당해. 네. 자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서양에 나가서 한국 문화를 무시하고 그래 나갈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문화에 자랑을 해야 한다. 한국 문화하고 한국 서예하고 최소한 다른 건 다 강의 못 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한국 서예와 중국 서예의 차이점이라도 이야기를 해야겠다. 빨리빨리 합시다. 네. 이게 광개토대왕 앞에 이게 광개토대왕 릉이에요. 저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난주벌판에. 네. 그 다음 나오죠. 이 장군촌입니다. 네. 그 다음 네. 빨리빨리 가십니다. 네. 이게 이제 광개토대왕 비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게 뭐가 이렇게 아름답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그냥 이해가 안 되시거든. 그냥 제가 아름답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예.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조금 자세히 이게 광개토대왕 비예요. 예.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셔야 합니다. 이 피력들이 너무 순진해요. 조선 그 소나무 있죠. 홍송. 소나무 가지 툭 잘라 넣고 놓은 것처럼 아무런 꾸밈이 없어요. 예. 그야말로 진솔하고 투박하면서 착해요. 네. 소박해요. 네. 그러면서 그 안에 또 엄청난 화려함이 있어요. 그 다음 이게 중국 글씨 작은 다음 거 보세요. 이게 광개토대왕비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중국 글씨입니다. 다시 앞으로 한 번만 가주세요. 잠깐만. 앞으로. 앞으로. 광개토대왕 보세요. 다 눈에다가 자 찍어놓으세요. 이게 광개토대왕비. 다. 이게 중국 글씨예요. 특징이 있어요. 요게 다르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게 있다니까요. 요게. 요게 있어요. 촥 오다가 촥 올리는. 다시 한번 광개토대왕 앞에 없어요. 통나무예요. 통나무. 중국 글씨에는 뭔가 꾸미고자 하는 장식성이 있다. 장식성. 그런데 저도 모르는 손짓을 여기 있다 했잖아요. 요거 중국 사람 요걸 진짜 좋아하는 거죠. 네, 계속 가세요. 네. 그래 다시 조금 앞으로요. 네. 한 번만 더 앞으로. 이거 앞으로. 이게 이제 중국 글씨하고 비교를 해보면 광개토대왕비. 이게 다 그렇죠. 그죠? 차이를 좀 느끼셨죠? 그 다음. 이게 추사 글씨예요. 추사 선생 글씨니까 얼마나 웅장 투박 통나무예요. 통나무. 두벅두벅. 꾸미고 이렇게 장식하고 이게 꾸미는 게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통나무예요. 두벅두벅. 그런데 이게 힘차면서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 다음 추사와 같은 시기에 중국 글씨예요. 추사처럼 웅장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다 이게 있어요. 끝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예, 다 있어요. 또, 그 다음. 예, 이것도 굉장히 투박하게 쓰려고 했는데, 이게 다 있어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 보세요. 샥. 이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그런데 글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광개토대왕 비예요. 이게 추사 글씨예요.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뭔가가 꾸미려고 장식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려요. 그러죠? 네, 네. 그 다음. 그런데 집을 봐도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경유로 보세요. 이 춘역 끝이 나가 있으면서 얼마나 묵직하게 있어요. 그 다음. 네, 경복.
그다음 이게 이 주암 주장각 기가 막힙니다. 창덕궁 저 뒤에 있는 밤에 가보시면은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그다음 이게 이제 저기 논산의 윤중고태 민간인 하던 이렇게 있어. 그다음 근데 지금 물론 중국의 남방식 건물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중국에도 북방식 건물은 우리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중국식 기와집은 저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들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TV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중국 같은 TV 보다 보면은 여성들 화장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냥 콤팩트, 랑콤 콤팩트 같은 거 이렇게 해요 그냥. 근데 중국 여성들은 막 손가락이 현란해요. 그 다음에 눈썹 그리는 걸 보면은요 우리나라 여성들 그냥 이렇게 그려요. 그 애들 그런 중국의 경극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네? 경극 아시잖아요. 손짓 보세요. 손짓. 저 기사님 마보고 이제 저 다 찍으시네. 큰일 났네. 엄마 이렇게 손짓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 중국 사람들 무술할 때 태극기 같은 것들 이렇게 손짓. 근데 그 손짓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건축이. 그다음 춤 사이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것부터 이게 이제 잠깐 이게 이제 경유로고 중국 건축이다. 차이가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기와집이라 그냥 같은 기와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춤추는 동작을 보면은 확연해. 우리나라 춤 사이 보세요. 여기 이제 국악가서 우리 심 교수님 계시지만은 얼마나 좋습니까? 묵직하면서 이렇게. 근데 중국 사람들 춤추는 모습을 봐보세요. 아니 제가 하는 요거 이해가 돼요? 이 차이가 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문화현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중국 문학입니다. 원래는 소동판이 주본이 옛날 한문하는 거예요. 근데 시를 읽다 봐도 중국 시하고 한국 시하고 달라요. 이 장식성이 있다고 뭔가 꾸밀라고. 근데 우리는 장식성이 없다고 해서 그게 비예술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무장식의 장식. 장식 없음의 장식.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을 아무리 돈을 비싸게 주고 어떤 애가 이제 시골에 가서 나도 출세했다 하려고 서울에 가서 동실동실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도 하고 돼지발톱 달아 사서 신고 돼지발톱 있잖아요. 하이힐 그것도 하나 신고 옷도 뭐 그거 멋있게 해서 아주 고가의 옷을 입고 그러고 갔는데 걔가 배운 게 없어. 머리가 든 게 없어. 그러고 시골 찾아가면은 시골의 어른들도 금방 알아요. 옷은 멋지게 입었다마는 넌 뭔가 빈 것 같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는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차 타기 2시간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차차 시간 됐다. 애가 막 급하게 머리 좀 대가 안 감고 뭐 아무 화장도 않고 청바지 하나 걸치고 쇠가 하나 메고 그러고 왔는데 시골 할아버들도 알아요. 쟤는 진짜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살다 온 애구나. 앞에 있던 애는 얘가 서울 산다고 하는데 뭐는지 모르겠어. 이상지능 뭐 하는 거 아니까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공부한다고 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뭔가 꾸미면 아름다움이다. 꾸미지 않으면서도 꾸밉니다 그 말입니다.